중요한 걸 먼저 공부하는 거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라는 거의 기준이 아무래도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거 아니면은 자주 나올 거. 사실은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최근 5년치나 10년치 기출문제를 한 300개나 400개 정도 연도별로 구해서 그거를 책에 자기가 보는 기본서에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 이게 계속 나오는 데서만 나온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분포가 이제 그려집니다.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 그래서 기출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네. 92는 맞을 수 있어요. 기출에 충실하면 뭐를 맞는다고? 92는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아요. 지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냈던 것들 위주로 살짝 변형이 되는 거죠. 근데 시험이라는 게 그렇다면 일관성을 갖고 쭉 진행된다면 어느 시험이나 그 일관성에서 뭘 뽑아낼 수 있겠어요? 어떤 패턴 같은 걸 뽑아낼 수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지금까지 평가원 시험에서 근데 1, 2, 3, 4, 5번이 어쨌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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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거나 3개, 3개, 4개, 4개, 5개로 나와요. 그래서 답이 6개가 나왔다 혹은 2개가 나왔다 그럼 내가 뭔가 하나 틀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는 거죠. 누가 전례를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맞아왔다라는 걸 조사해 놓은 게 있었고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시험 칠 때 평균적으로 이제 대충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었어요. 시험 공부는 곧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못해도 암기를 하면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수학도 저는 암기과목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식 같은 걸 일일이 유도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공식 정도는 암기를 해둬야죠. 수학에서 공식을 못 외우고 공식을 유도해서 쓴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 문법은 반드시 공부를 해서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선 이해, 후 암기입니다. 그걸 외울 때는 노래를 시킵니다. 옛 헌세, 이그저, 한두세, 다른 여러 언어, 온갖 모든 이렇게 외우는데 이때 그 할 때 그 노래할 때 다른 여러 언어가 약간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외울 때 중간에 뭔가 똑같은 규칙성을 많이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 모든 그 긴 걸 암기할 수 있는 게끔 노래 부르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노래 한번 딱 부르면 문법은 딱 정리가 돼요. 이것도 전부 기술이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따로 모아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 암기장에다가. 그래서 책은 1000페이지지만 암기장 한 30쪽에다가 적어놓고 그 30쪽을 한 20번 정도 반복해서 그 30쪽은 2-3시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럼 이 30쪽을 외우면 1000쪽짜리 책의 중요한 부분을 다 외우는 겁니다. 2차 공부할 때 양이 너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처음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냥 문제 있으면 답을 그냥 뺏겼어요. 그래서 손이 빠져라 베끼고 거의 시험 전날까지도 풀진 않고 뺏겼던 것 같아요. 어차피 못 풀고 풀려고 머리 쓰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차라리 쓰면서 외우면 잘 외워진. 그래도 몇 번 똑같은 문제를 좀 쓰다 보면 외워지는 게 있어가지고 필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글씨가 이제 논술 시험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시촌에서는 글씨를 잘 쓰면 사시 2차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고요. 뭐 채점하는 분도 사람인지라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답안지를 손으로 쓰는데 약간 디자인한다? 그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좀 악필인데 그래도 시험을 볼 때는 최대한 좀 이쁘게 쓰려고 하고 제가 느끼기에 최소한 글씨는 100점 중에 한 2점 정도는 최하 2점 정도는 좌우한 것 같아요. 근데 2점이면 떨어질 사람을 중위권으로 붙이는 그리고 뭐 합격할 사람을 거의 속으로 끌어올리는 그 정도 점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2점, 마이너스 2점 사이에 모든 수험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2점이 차지하는 건 굉장히 큽니다. 주어진 보기 조건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배경지식에 막 개입이 됩니다. 그 판단이 흐려져요. 그 자꾸 틀리는 거죠. 그런 똑똑한 애들은 오히려 자기의 배경지식을 막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떠오르는 걸 어떻게 막아요? 차라리 비어 있는 게 낫죠. 수능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판단한 어떤 기준이 뭐 어떤 좀 흔히 말하는 평가원이 생각하는 혹은 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고쳐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고정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 공부하고 그냥 공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요. 뭐 수십만 명이 치르는 그 수능이나 뭐 몇십만 명이 치르는 공무원 시험이나 몇만 명이 치르는 그 고시나 그 사람들을 몇 박 며칠씩 그 여러 과목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은 게 뭐 객관식 시험, 그다음에 논술형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들은 굉장히 그 맹점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깊게 몰라도 그냥 얕게만 알아도 합격할 수 있는 게 그런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실력이 있어야 시험에 붙는다는 거는 그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게 어느 종류의 시험이든지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붙으면 그러면 다 샅샅이 해부가 돼요. 의도와 과정을 다 알지만 패턴만 남겨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험이 들어와도 한 2, 3년이면 샅샅이 해부가 된 다음에 그게 재조합이 되지 않는가,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서. 시험의 기술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소비하는 전 과정은 이미 산업이 됐습니다. 좋은 기술을 배워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I used to be a big supporter of testing because I thought it was fair. Everybody took the same test. (15년) 전 미국에서는 아동 낙오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3학년에서 8학년 사이의 모든 학생들에게 표준화 시험을 치러서 실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무렵 교육부 차관보이던 다이안 라비치는 이 법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Because it embodied the things that I had been advocating for. And about 5 years after that, in 2006, as I continued watching what was happening and listening and meeting people and observing, they should be used to help teachers and to help students, not for handing out bonuses or firing teachers and closing schools. Everyone post the scores, reward the schools that get gains, embarrass those that don't. When you do this, he claimed, the graduation rates go up, the test scores go up, and the achievement gap narrows. Unfortunately, none of it was true, but it sounded good.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none of this was working. Attached to tests get too high, people focus on the wrong goals. The tests are not scientific instruments. They're created by humans. They're subject to measurement error, to random error, poor wording, poor scoring. The single most reliable predictor of test scores is family income. More poverty, the lower the scores. The more affluence, the higher the scores. I concluded that I was wrong. I was wrong. People were shocked to hear someone stand up and say, I was wrong, because apparently that's not something that's very common these days. But I was wrong, and I thought it was very important to say so, because I wanted to try to stop what was happening. 표준화 시험은 그 점수가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They're most suitable for kids of the middle and upper middle class, whose first language is Korean, whose parents have a lot of resources to buy them courses and tutoring, who go to very good schools, because tests basically are a proxy for a socioeconomic status. So what do you mean by fair? 미국의 수능격인 SAT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점수가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 경제력과 점수가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We now have, as I'm sure you do in Korea, many test-taking companies that have emerged, and parents are paying a lot of money.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국민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 조사에서 미국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이죠. 시험 기술이 성적에 영향을 많이 미칠수록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이럴 경우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성적과 미래를 결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겠죠. 22% of our children live in poverty. And these are the children who have low test scores. These are the children living in terrible circumstances. 이렇게까지 시험의 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대체 우리는 왜 이런 시험을 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유전자도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창 교수의 연구 결과는 대만 학부모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So people read this study, they know that the test itself is not the only indicator of students' real performance. I was a parent before, we struggle at our home, our loving son, he cannot perform very well on the test, and we give them pressures, and even there's one time he actually ran away from home. Many parents have kind of same feeling. So this is why they really want to say, we don't want to prepare for the test. I think that's a major driving force. 张教授他的这个他这个研究，其实对于我们在做一些学生教育成就的这个研究上面他是提供了一些讯息。我们把BC Test 基本学历测验，把它换成 CAP， 就是我们现在的教育会考。主要的原因是希望能够去降低学生的考。 지금까지 대만 BCT 시험은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선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 교수의 연구가 발표된 후 시험 제도가 바뀌었죠. 2014년부터 시행된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 CAP는 난이도를 낮춰서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那我们现在的考试呢，我们是强调希望说能够透过不同多元的方式，让这个考试能够帮助学生在学习上面。所以目前在台湾，我们正在做这样的改变。 미국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표준화 시험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죠. I think that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exciting things that's happened in American education has been the rise of the opt-out movement. It's a parent-led movement. The center of the opt-out movement is in New York. Protect our schools. Whose schools are these? Our schools. Whose children are these? Our children. Whose city is this? Our city. 2015년 3월 뉴욕에서는 표준화 시험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줄 세우기식 표준 시험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Concern about the education of our children. Because last year, 5% of the children didn't take the test. This year, in 2015, 20% of the children did not take the test. 220,000 children went to school and said, I'm not taking the test. That was huge. Whose schools are these? And I think that this is a movement that is growing. And the reason I think it's so important is children, and I have grandchildren as well as grown children, that if you spend 12 years of your life answering prepackaged questions, this has a very bad effect on your way of thinking. And an intelligent human being
is someone who asks questions, not someone who just answers questions. 특히 표준화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객관식 선다형 문제는 시험 기술이 통할 여지가 많아서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And if life were about taking multiple choice tests or fill in the blanks, they would be okay. But you're asking me questions. You're not saying, I'm going to give you 4 choices, A, B, C, D. Tell me which one is correct. And if you get it right, you get full credit. Otherwise, you get no credit. That's not the way life is. 시험에 기술이 통용될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점수는 아이들의 실제 실력과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시험 점수가 곧 아이들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The thing we need to give up is that, you will never be able to find a very fair, objective test. Even the multiple choice items is not an objective assessment. Like your kid's performance is located, in certain block area. It's fine. You don't want to really argue the, 1 point, 2 point difference, because that's nonsense and, not meaningful. But for many, still right now, with this test, many parents, students still too much emphasize that. 우리 사회는 그 어느 것보다 시험 점수에 대한 맹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시험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I think that tests should evolve in a way that goes back to basics in this sense. The question we should ask now, and we always should have asked, is what is it we're actually trying to test?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시험의 끝은 곧 다음 시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레이스. 시험 기술에 숨죽인 수많은 꿈이 흩어집니다. 질문은 끝났고요. 혹시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거의 모든 시험이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험이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믿고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가 시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은 약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 같은 걸 느끼기가 참 힘들죠. 공부를 하면서도 분명히 재미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시험을 위한 공부는 확실히 힘들어요. 애들은 시험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시험에 점수를 잘 봐야 좋은 데 가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전하는 선생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좋은 시험은 없죠.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차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고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죠. 좋은 사회가 있을 수 있겠죠. 사교육이 문제죠. 사교육이 문제라 생각해요. 제가 사교육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자기 직업을 부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학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원 강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났죠? 네. 네.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